안경을 언제부터 쓸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, 재채기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. 통증 같은 거는 사실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한데, 하다가 염증이 있으면은,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안경을 언제부터 쓸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, 초반에는 부목이 있으니까 부목 위에 걸치듯이 쓰는 건 당연히 써도 될 거고, 테이프가 있을 때도 이제 테이프가 어느 정도의 부목 역할을 해주니까 당연히 써도 되고, 2주에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정도로 렌즈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 원데이로 하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하는 분들이 보통 많고, 제 생각에는 뭐 렌즈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그냥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안경을 쓴다고 해서 뭐 경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안경은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조심해서. 재채기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. 하고 이번에 15일 차인데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기침이 나오거나 이 정도로 사실 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,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코를 풀어가지고 코 안쪽은 이제 보통은 녹는 실로 많이 꼬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약하게 되는데, 코를 풀어서 이쪽 실이 풀어져서 안쪽 연골이 노출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. 코를 푸는 거는 한 달 정도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, 2주차 때도 재채기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, 그 정도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는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자가늑연골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샤워 같은 거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신데, 이제 한 2, 3일 정도 지나면은 상처는 사실 열어놔도 되거든요. 우리 코도 상처가 열려 있잖아요. 우리가 클린 운드라고 아주 깨끗한 상처를 수술한 거기 때문에 뭐 진물 같은 것도 많이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 놔도 되거든요, 원래. 그래서 까실까실하니까 이제 옷에 걸릴 수 있으니까 뭐 데일밴드 정도 붙이라고 하고, 씻을 때 방수밴드를 씻기 직전에 붙이고 씻고 나서 바로 떼고 말리라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방수밴드들이 100% 방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.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안에 습기가 좀 찰 수 있어요. 그런 습기가 찬 상태에서 이게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밴드를 샤워하기 전에 붙이고 하고 나서 바로 떼고 말려주고, 거기서 뭐 우리 베타딘 오일 같은 걸로 소독을 한번 해주면 더 좋죠. 그리고 나서 연고도 한번 발라주고 하면은.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제가 드레싱 해드리고, 그 위에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도 이제 방수가 되는 게 있어요. 조그맣게 방수를 해드리고 그 위에다가 방수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샤워하고 나서는 바로 떼고,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떼고 오픈해 놓는 게 낫습니다. 통증 같은 거는 사실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한데, 상처 부위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당연히 초반에는 좋고, 근육이 움직이면 꼬매놓은 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근육을 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고, 산책 같은 거는 상체를 많이 안 움직이는 선에서 하는 거는 뭐 통증 완화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코를 수술하신 후에 코를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, 코 상태를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본인이 좀 낫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뭐 코 수술을 하면은 보통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. 13년 전 했으면은 그때는 또 코를 엄청 많이 높게는 하진 않더라서, 일단은 코 상태를 보고 나서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그 염증 같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재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신데, 염증이라는 게 내 거가 아닌 다른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제거를 하고, 보통 저는 이제 수면 마취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서 환자랑 상의를 하고, 아니면은 이건 염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통 환자한테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. 수술을 했는데 이건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,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염증이 생기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나중에 또 구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염증이 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. 코 모양이 이제 변화를 오게 시키게 되는 거니까.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염증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된 조직들이나 나중에 구축을 일으키게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.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주면은 그래도 코 변형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.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염증 같은 걸 제거를 하고, 염증 조직들은 제거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,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모양에 만족을 하셔서 수술을 다시 안 하신 분도 계시고, 그 염증에 대한 처치가 잘 이루어지면은 많이 변형이 되진 않으니까 그런 걸 잘 처치하면은 문제가 없고, 하다가 염증이 있으면은 보형물 같은 거 쓰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안 쓰죠. 근데 그런데도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꼭 써야겠다 하면은 뭐
있어요. 쓸 수밖에 없는 거. 최대한 염증이 생길 만한 원인들을 좀 차단을 시켜서 하는 거죠. 코를 많이 높이게 되면은 이쪽 비중격 부위랑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막아준다든지, 그러니까 매부리 같은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이 잘라내가지고 이쪽에 뼈가 열려있는 현상이 있으면 그런 데를 좀 연골로 막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데, 염증이 생긴 코를 수술하면서 바로는 안 넣는 게 좋고 나중에 실리콘 넣지 말지를 고려하는 방법,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. 유튜브에 그런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. 지금까지 청청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이었습니다.